강의실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활발하게 토론하던 MIT 학생들이 모두 입을 다문 채 한 중국인 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였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편집하고 있던 영상이 보였어요. 영상의 제목은 중국인이 본 한국 기술의 진실이었습니다. 강의실 앞쪽에 서 있던 마이클 첸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을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 앉아있던 미국인 여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시카 톰슨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기술과 혁신에 관심이 많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공학의 꿈을 키워왔어요. MIT에 입학한 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룸메이트가 된 장밍위라는 중국인 학생과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어요. 장밍위는 베이징 출신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중국의 대형 IT 기업에서 일하시는 엘리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 기술 발전의 중심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아시아 기술 동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수강하게 된 국제기술정책 수업은 이번 학기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도전적인 과목이었어요. 이 수업을 담당하신 마이클 첸 교수님은 전 구글 부사장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근무하시면서 글로벌 기술 정책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접근이 특징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강의실의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기술 혁신의 모범 사례였고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국가나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선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 익숙한 주제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예고 없이 자신이 직접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만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이죠. 순간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대신 언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솔직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장밍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 첸 교수님의 발표는 단순한 칭찬이나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충격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말을 시작하셨어요.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전 국토의 80% 이상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나타났어요. 무너진 건물들과 피난민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떨까요? 화면이 바뀌면서 현재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달성한 국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 부문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6%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87%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경우 일상 거래의 90% 이상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있어요.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QR코드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된 나라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장밍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기를 멈추고 교수님을 노려보듯 응시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촉자 추적, 자가격리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을 신속하게 구축했어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국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K방역 시스템에 대한 WHO의 찬사와 각국 언론의 보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갑작스럽게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야 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구축되어 있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 2주 만에 전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력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최첨단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LG전자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장밍위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우수성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회 전체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기업의 혁신 역량,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21세기 기술 혁신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 순간 장밍위가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 기회를 주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밍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부모님 모두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시아의 기술 발전사에 대해 배워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혁신적인 국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장밍위의 목소리가 거칠어질수록 점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듯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사실 중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초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성장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장밍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의 경우 기본적인 제조 공정과 설계 기술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것들이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의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장밍위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학술적 반박을 넘어서 감정적인 대립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성취들도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의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지 기술도 핵심 특허는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저 네트워크 구축 속도가 빨랐을 뿐이에요. 장밍위는 더욱 격해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성공도 결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국 시장 없이는 한국의 문화 산업도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자존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정부나 온라인 교육에서 성과를 보인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이에요. 작은 실험실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큰 공장에서는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장밍위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몇 초간 생각에 잠기셨고 저는 옆자리에서 장밍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분노를 감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첸 교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시더니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셨어요. 장밍위, 당신의 발언은 흥미롭고 당신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견해라는 점에서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기업들의 특허 현황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서 보유한 특허 수가 8만 건을 넘어섭니다. 이는 IBM, 구글, 인텔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보유한 핵심 특허들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들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LG의 OLED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의 OLED 패널을 사용하지 않는 고급 TV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는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닌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입니다. 이는 미국의 3.1%, 중국의 2.4%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 투자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장밍위를 직접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말한 5G 기술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해보죠. 현재 5G 핵심 표준 특허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2위, LG전자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용화 속도만 빨랐던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 자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 확인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성과가 국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어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이런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오히려 작은 국가들,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조차 한국만큼의 포괄적인 디지털화는 이루지 못했어요. 장밍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 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어조로 덧붙였어요. 중국은 세계의 위대한 문명을 선사한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세계에서 각 국가는 과거의 유산보다 현재의 선택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그 성과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장민위는 계속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민위, 괜찮아. 오늘 수업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시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자괴감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이 제시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어. 특히 한국 기업들의 특허 현황이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보고는 정말 충격이었거든. 그러던 그가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시카, 나랑 같이 한국에 가보지 않을래? 이번 여름방학에 말이야. 직접 가서 보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정말 틀렸는지, 한국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거든. 저는 그의 제안에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기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마침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한국의 IT 기업들에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어. 지원해볼까? 장민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납득이 안 돼. 실제로 가서 봐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글로벌 IT 기업에 여름 인턴십을 지원했고 다행히 둘 다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장민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에, 저는 LG전자의 AI 연구소에 배정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장민위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는 기내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나는 아직도 한국이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혁신적인 나라일지 확신이 안 서. 아마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한국이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장민위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디지털 시설들, 완전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안내가 다국어로 완벽하게 제공되는 시스템에 감탄했거든요. 와, 이거 정말 편리하네. 중국 공항보다도 더 체계적인 것 같아. 그는 스마트폰으로 공항 내부를 촬영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도 그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에 감탄했어요. 제시카, 이거 봐. 지하철 내부에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져.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 그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놀라움은 이어졌어요.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체크인 시스템, 모바일 키를 이용한 출입 시스템 등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이게 다 실제로 작동하는 거야? 중국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고장이 자주 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네. 그날 밤 장민위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시카,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아.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미 내 편견들이 흔들리고 있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인턴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LG전자 서초 R&D 캠퍼스로, 장민위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향했어요. 우리는 저녁에 만나서 그날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저는 LG전자 AI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정말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는 LG의 최신 AI 기술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가 배정받은 팀은 자연어 처리 AI 개발팀이었는데 팀장님이신 김민수 박사님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구글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제시카 환영합니다. 우리 팀에서는 현재 다국어 동시 번역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 언어들 간의 번역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깨달았어요. 팀원들과 첫 미팅에서 가장 놀란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분은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다른 분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머신러닝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왜 미국에 남지 않고 한국으로 오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한 연구원분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연구 환경이 미국보다 더 좋은 면이 많아요. 연구비 지원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6개월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실제 연구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최첨단 GPU 클러스터들이 빼곡히 들어선 연산실, 24시간 운영되는 실험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장밍위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완전히 다른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시카, 나 오늘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연구소 규모가 상상 이상이야.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수준이 솔직히 내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장밍위는 그날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오늘 아침에 팻반도체 제조 공장을 견학했는데 그 규모와 자동화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 중국의 SMIC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첨단화되어 있더라고. 그는 특히 삼성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놀랐다고 했어요. 내가 배정받은 팀에서는 차세대 3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하나에만 투입되는 연구비가 연간 수십억 달러야. 그리고 연구원들의 수준도 정말 높아. 팀장님은 IBM에서 15년간 일하다가 오신 분이고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세계 유수 대학 출신들이더라고. 장밍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인턴십 둘째 주가 되자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LG의 AI 번역 프로젝트에서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번역 모델의 성능 개선 작업을 맡았고 장밍위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가 놀란 것은 LG 연구소의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탠드업 미팅을 통해 전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팀 전체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이런 애자일한 연구 방식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도 비슷했지만 실행 속도는 훨씬 빨랐어요. 한국에서는 회의를 길게 하지 않아요.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해결책을 찾고 실행에 옮기죠. 김민수 박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을 들여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안한 번역 모델 개선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미국이었다면 몇 주간의 검토 과정을 거쳤을 텐데 여기서는 이틀 만에 실제 구현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번역 정확도가 15%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장밍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시카, 삼성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는
기존보다 30%더 빠른 메모리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하지 못한 기술이야. 그는 특히 삼성 연구원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해. 중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잘 못 봤거든. 인턴십 3주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더 넓게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스타트업들의 혁신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야. 저희를 안내해 주신 가이드분의 설명이었어요. 현재 3천여 개의 IT 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있고 그중 상당수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 여러 스타트업을 방문했는데 한 AI 의료진단 회사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진단 정확도를 자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에서는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장밍위는 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방문한 후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제시카, 이 회사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보다도 더 진보된 기술이야. 그런데 직원이 겨우 10명밖에 안 돼. 어떻게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저희를 안내해 주신 스타트업 CEO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장점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작은 회사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장밍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시카, 나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게.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단순히 중국이나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오늘 봤던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사람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 인턴십 4주차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LG전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연구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LG와 MIT, 스탠포드, 도쿄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AI 연구였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MIT와 스탠포드의 교수들도 LG 연구진들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의 AI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탠포드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히 실용적인 응용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죠. 장밍위도 삼성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주최한 국제 반도체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 건데 그곳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두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인텔이나 TSMC의 연구진들도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 장밍위의 말이었어요. 특히 삼성이 개발한 GAA 기술은 다른 회사들이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이래. 인턴십이 5주째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수준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주말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상 속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를 직접 체험해 본 거죠. 지하철역에서 만난 키오스크 하나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관광 정보 검색, 심지어 근처 맛집 추천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공공 디지털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워. 제가 중얼거리자 장밍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의점에서의 경험도 놀라웠어요. 모든 결제가 휴대폰 하나로 가능했고, 심지어 무인 편의점에서는 입장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네. 장밍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여기는 결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약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의료진들도 태블릿과 AI 진단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정말 미래적이야. 장밍위가 병원을 나서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인턴십 6주차에는 우리 각자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LG AI 연구소에서 개발한 다국어 번역 모델의 성능 개선 결과를 발표했고, 장밍위는 삼성에서 참여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번역 모델은 기존 대비 20%의 성능 향상을 달성했고, 특히 한국어, 중국어 번역에서는 구글 번역기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어요. 발표 후 연구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시카, 정말 훌륭한 성과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수 박사님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장밍위의 발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참여한 메모리 반도체 프로젝트는 기존 제품 대비 40% 빠른 속도와 30% 낮은 전력 소모를 달성했다고 해요. 삼성 연구진들도 그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밍위, 정말 놀라운 성과야. 너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야. 삼성 연구팀장의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지난 6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장밍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시카, 나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특히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MIT에서 교수님께 반박했을 때 나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됐지. 장밍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람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야.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장밍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 MIT에서 만났을 때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밍위, 너의 이런 변화가 정말 대단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자 장밍위가 갑자기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시카, 나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어.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장밍위는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지난 6주간의 경험을 정리한 긴 글을 쓰고 있었어요. 글의 제목은 중국인이 본 한국 기술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MIT에서의 논쟁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글의 첫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한 결과 한국은 정말로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밍위는 삼성과 LG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어요. 특히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을 다 쓴 후 장밍위는 제게 보여주었어요. 제시카, 이 글을 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나 체험담이 아니라 한 젊은이의 솔직한 성찰과 변화의 기록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글이야, 밍위.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한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밍위는 심호흡을 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웨이보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고, 이틀째에는 수백 개의 댓글과 수천 개의 공유가 이뤄졌어요. 댓글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장밍위를 비난했어요. 매국노가 따로 없네. 한국에 가서 세뇌당한 거야.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을 찬양하다니 부끄럽다. 돈 받고 쓴 글 아니야? 너무 한국 편향적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긍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글이에요. 저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도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특히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장밍위의 글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글이 올라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장밍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의 유명한 기술 유튜버가 그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정말요?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장밍위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당신의 글이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실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화상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장밍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장밍위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장밍위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사실을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중국도 분명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마다 강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한국은 정밀 기술과 혁신 속도에서 뛰어나고 중국은 규모와 응용 분야에서 강점이 있죠. 서로를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 영상은 중국 내에서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한국에 대한 중국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LG와 삼성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 기술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차세대 기술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분은 놀랍게도 마이클 첸 교수님이었어요. MIT에서 우리와 논쟁을 벌였던 바로 그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시는 거였죠. 오늘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첫마디에 장밍위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기술 혁신의 동력이 되었는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대기업, 스타트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나라입니다. 이런 협력 모델은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장밍위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를 받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몇 달 전 MIT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장밍위라는 학생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교수님은 장밍위를 알아보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교수님, 저는 이곳에서 6주간 인턴십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장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장밍위의 진솔한 고백에 모든 참석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장밍위, 당신의 이런 변화와 성숙함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포럼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그 순간 장밍위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포럼 이튿날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장밍위와의 인터뷰를 요청한 거였어요. 중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거죠.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장밍위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한국은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말하겠어요. 특히 혁신 속도와 기술의 실용화 측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는 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젊은이의 솔직한 시각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턴십 마지막 날, LG와 삼성에서는 우리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지난 6주간 함께 일했던 연구진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의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민수 박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당신이 개발한 번역 모델은 실제로 상용화를 검토해 볼 정도로 우수한 성과예요.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요? 삼성의 연구팀장도 장밍위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해요. 밍위, 당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제든지 삼성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장밍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시카, 이 6주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기서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그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야. 공항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 비행기에 오른 후 장밍위는 노트북을 꺼내서 또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글을 쓰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소감을 정리하려고. 그리고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 방문을 강력히 추천하는 글을 쓸 거야. 보스턴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MIT로 돌아갔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바로 마이클 첸 교수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드리자 교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떠셨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장밍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몇 달 전 수업 시간에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장밍위.
당신의 그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1시간 넘게 교수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삼성과 LG에서 본 첨단 기술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바로 제가 수업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 다음 주 국제기술정책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우리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할 기회를 주셨어요. 강의실에는 그때와 똑같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먼저 LG에서의 AI 연구 경험에 대해 발표했어요. 한국의 연구 환경,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로 달성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실용화하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이에요. 이어서 장밍위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을 비판했던 바로 그 학생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경험해본 결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밍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본 반도체 기술은 정말 세계 최첨단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는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어요. 지하철역의 디지털 시설, 무인 편의점, 병원의 AI 진단 시스템 등등. 한국은 정말로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장밍위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장밍위,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비교하시나요? 장밍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각 나라마다 강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규모와 시장에서 강점이 있고 한국은 정밀 기술과 혁신 속도에서 뛰어나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말고 배울 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특히 한국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장밍위는 또다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MIT에서의 발표 경험과 함께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은 긴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야? 제가 물어보자 그는 MIT에서 한국을 폄하했던 중국 학생의 공개 사과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글의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마지막에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기술 혁신의 진정한 모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이 글은 중국 SNS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넘겼고 일주일 후에는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이 장밍위의 용기와 솔직함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한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장밍위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강국은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 글의 영향은 중국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전해졌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이 글을 보도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장밍위의 변화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한 정부 기관에서 장밍위에게 연락을 해서 한중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홍보대사 역할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주 후 장밍위는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중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온 거였어요. 정말요? TV에 나가자고요? 장밍위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당신의 한국 경험담이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직접 들어보고 싶어 해요. 장밍위는 잠시 고민하다가 출연을 결정했어요. 이것도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TV 출연 준비를 하면서 장밍위는 저에게 말했어요. 제시카,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한국과 중국 사이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방송은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고 해요. 장밍위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댓글창이 장밍위 짱. 정말 감동적이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학습 열풍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한 달 후 장밍위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중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베이징대, 칭화대, 상하이 교통대에서 모두 강연 요청이 왔어. 한국 경험담을 학생들과 공유해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장밍위의 변화와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정말 감탄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편견에 가득 차 있던 학생이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징대에서의 첫 강연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500명 규모의 강당이 꽉 찼고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이 시청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장밍위의 솔직한 고백으로 강연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어요. 삼성의 첨단 연구소,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 등등.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특히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밍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먼저 편견을 버리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강연들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바로 알기 열풍을 일으켰어요. 많은 대학에서 한국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렸고 한국 기업들의 인턴십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급증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장밍위를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장밍위는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삼성전자에서 정식 취업 제의가 온 거였어요. 제시카,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장밍위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중 기술 교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밍위는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또다시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엘리트 청년, 한국 대기업 선택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밍위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온라인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장밍위가 개척한 길을 따라 더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중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MIT 강의실에서 시작된 그 작은 논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장밍위의 용기 있는 인정과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아가 한중 양국의 상호 이해에도 기여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장밍위가 제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제시카, 나는 이제 진짜 글로벌 시민이 된 것 같아. 국적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같거든. 오늘도 장밍위는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중 기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중국에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직접 경험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장밍위처럼 용기를 내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MIT에서 마이클 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